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돕는 바다의 100배 주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플래닛랩스가 오늘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식은 요 며칠간 엄청난 등락을 보여준 핫한 주식 오스카헬스, 뉴욕 증시 티커 OSCR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기적 변동성 위험 크나 장기적 비전은 여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프면 파산한다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스카헬스가 과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헬스케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0배 성장을 이뤄낼 만한 잠재력이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스카헬스, 어떤 회사일까요? 오스카헬스는 한마디로 기술 회사의 정체성을 가진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듯 오스카헬스는 자체 개발한 앱과 첨단 기술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건강보험을 훨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스카헬스는 2012년 3명의 공동 설립자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바로 전 CEO였던 마리오 슈로서, 투자자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조슈아 쿠슈너, 그리고 기술기업가인 케빈 나제미입니다. 여담이지만 조슈아 쿠슈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오스카헬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너무나 복잡하고 불친절한 기존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오스카헬스의 매출은 어디서 나올까요? 핵심 수입원은 역시 보험료입니다. 오스카헬스는 크게 세 가지 시장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료를 받습니다. 1. ACA 시장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건강보험 시장입니다. 2. 소규모 기업 시장은 작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3.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미국의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험 메디케어를 민간 보험사가 대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스카는 지난 2025년 1분기에만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총 매출을 올렸고 이 중 약 98%가 보험료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스카는 자신들의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인 플러스 오스카를 다른 병원이나 고용주들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외의 새로운 매출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카헬스를 이끄는 CEO는 마크 템플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스카헬스의 설립자는 아니지만 과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시트릭스 시스템즈의 CEO를 16년간 역임하며 회사를 거대 기업으로 키운 기술 경영인입니다. 자, 오스카의 강점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여기서 잠깐 미국의 보험 시스템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거의 모든 의료 혜택을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죠. 아프면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면 끝이고요. 어차피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보험사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 개개인이 직접 보험을 들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파편화된 구조입니다. 직장보험은 미국의 가장 흔한 보험 형태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보험에 가입합니다.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특정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야 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B 혜택만으로는 부족해서 많은 노인들이 오스카헬스 같은 민간 보험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해서 더 많은 혜택, 치과, 안과, 처방약 등을 추가로 받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공동의 보험입니다. 자격이 되면 월 보험료는 물론 병원 진료비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죠. 하지만 수가가 낮아 메디케이드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이 많아 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ACA 마켓플레이스는 직장 보험이 없거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대상이 아닌 일반 개인, 가족, 자영업자들이 보험을 구매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장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 프리미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카헬스의 핵심 사업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각자 상황에 맞춰 보험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아프면 치료는 해야 하는데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지, 보험에 들면 얼마나 비쌀지, 병원에 가면 또 돈은 얼마나 나갈지 미국인들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오스카헬스는 바로 이런 미국인들의 페인포인트, 고충을 기술로 해결해주겠다며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스카헬스가 왜 유망하다고 평가받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우리는 아프면 집 앞 병원에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찾기. 미국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는 네트워크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네트워크 밖으로 가면 엄청난 의료비를 본인이 다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오스카 앱은
내 보험이 적용되는 최적의 병원과 의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고 예약까지 연결해줍니다. 주치의 연동. 미국은 주치의 PCP를 통해 다른 전문의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스카는 어떤 주치의를 찾아야 할지 추천해주고 주치의와 연결해서 필요한 전문의 추천서까지 앱으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용 예측. 한국은 병원비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미국은 같은 진료라도 병원마다 청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오스카 앱은 내가 이 진료를 받으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거나 더 저렴한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스카 헬스는 직접 약을 배달해주진 않지만 약 배달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약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저렴한 약 리스트를 제공하고 앱에서 쉽게 처방전을 관리하고 리필 주문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리하면 오스카 헬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풀스택 기술 시스템입니다. 즉, 다른 보험사들처럼 오래된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부터 청구, 건강관리까지 보험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핵심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풀스택 기술이 가져오는 장점은 어마어마합니다. 보험 상품 검색, 가입, 병원을 찾고 예약하고 의사와 화상으로 원격 진료 텔레헬스를 받고 처방전까지 받는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너무나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도 거의 없죠. 기존 보험사 앱들도 비슷해 보이지만 오스카는 이 매끄러운 경험에 훨씬 더 집중했습니다. 고객들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가상진료 우선 모델은 간단한 증상은 집에서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할 때만 대면 진료로 연결해줍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동네 병원 가는 개념을 일부 대체하며 미국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겁니다. 2.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관리. 앱을 통해 쌓이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AI가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건강 상태와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개인에게 딱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예방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이 모든 게 질병을 미리 예방하여 나중에 발생하는 고비용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3. 운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 기술을 통한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는 회사의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또 텔레헬스 같은 원격 진료는 고객이 굳이 비싼 응급실이나 전문의를 찾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보험사 입장에서 지불해야 할 의료비 손실률을 낮춥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오스카 헬스는 2024년에 역사상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도 약 2.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수익성을 입증했습니다. 오스카 헬스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회원수 폭발. 지난 1분기에 회원수가 전년 대비 무려 42%나 증가했습니다. 공격적인 시장 확장. 현재 미국 18개 주에 진출했는데 2027년까지는 현재 서비스하는 대도시 지역을 2배로 늘려 전체 ACA 시장의 최대 70%까지 도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라 시장 공략.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개별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새로운 제도인 이치라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보험이 없는 수많은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자 오스카에게는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BB 기술 플랫폼 플러스 오스카 판매. 자신들의 핵심 기술 플랫폼을 다른 병원이나 고용주들에게 판매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술력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오스카 헬스는 단순히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해 헬스케어의 미래를 혁신하고 수익성을 입증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죠. 규제 변화의 그림자. 정부 규제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인데요.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정책과 규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2026년 ACA 보조금 만료.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많은 미국인이 ACA 보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보조금 덕분인데 이 확대된 보조금 혜택이 2025년 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연장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ACA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아예 무보험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오스카 헬스의 핵심 매출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디케이드 삭감 BBB 법안. 논의되는 BBB 법안처럼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강화되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률 자체가 크게 떨어져 전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오스카 헬스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사업 환경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외부 요인입니다. 또한 경쟁자도 있습니다. 오스카 헬스는 혁신적이지만 미국 건강보험 시장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트나, 앤썸 등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거대한 기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도 오스카의 성공을 보고 이제는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스카는 이러한 거인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오스카처럼 기술을 내세운 다른 스타트업들 중 일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높은 주가 변동성. 혁신 기업의 특성상 오스카 헬스의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작은 뉴스나 투자 심리 변화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높은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오스카 헬스 주식 매수해도 될까요? 현재 BBB 법안의 통과 여부가 이슈인데요. 그 향방에 따라 오스카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7월 2일에 엄청난 낙폭을 보인 만큼 BBB 법안 악재는 이미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바로 2025년 12월 31일로 ACA 보조금이 만료되는데 이것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치라 확장 여부도 결국 정책에 달려있죠. 결국 주가도 국가 정책이라는 불확실한 외부 요소에 큰 영향을 받아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오스카가 아직 미국 18개 주에만 진출하였고 계속해서 다른 주에 확장할 계획이 있는 점, 스페인어 사용자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장기적 비전은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카는 변동성이 큰 성장주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 성향에 맞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스카 헬스는 분명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과연 이들이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보험 모델을 통해 거대한 시장을 혁신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업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